신형 5 시리즈 530i 모델입니다. i5랑 함께 이 CC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에서도 잘 해주고 있죠. 전통적인 BMW의 라인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들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고려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도 조금은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져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키드니 그릴은 조금 더 과감하고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BMW다운 느낌들을 잃지 않았죠. 키 언락을 했을 때 허들램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앞뒤 도어 손잡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접 조명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풋램프도 적극적인 편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 도어보다는 앞쪽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BMW에서는 인터랙션 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네이밍에 걸맞게 다양한 기능들과 연동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바깥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바닥이 하얗기 때문에 조금 왜곡돼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광원의 폭을 보시면 상당히 넓게 비춰주고요, 직진성도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특히나 하향에서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밤에 보면 BMW의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데요, 키드니 그릴이 보다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 등 LED 타입으로 있지 않았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바닥 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없으면서 쭉 뻗어나가는 시야가 너무 좋고요, 광원의 폭이 생각보다 바깥쪽에서 보니까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58마력, 토크는 40.8kg/m입니다. 제로백은 약 6.1초고 8단 기어가 매칭이 되어 있으면서 4륜 구동입니다. 측면 바디라인은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하고, 특히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돌격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티한 세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과거에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캐릭터 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호불호가 나뉘긴 합니다만, 저는 비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BMW가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휠은 20인치고요 M 스포츠 패키지에 멋스러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데요, 앞쪽은 245, 40, 20이고 뒤쪽은 275, 35,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이 스포티한 느낌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M 배지는 팬더에 선명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A필러 끝부분에 이렇게 쭉 당겨져 있는데, 이게 도어에 고정한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쪽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으로 선택하지 않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어두운 그레이 컬러하고 잘 매칭이 되고요, 스포티한 세단의 이미지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앞쪽에서부터 유연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참 예쁘고요, 호프 마이스터킥이라고 하는 BMW의 독특한 라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현 세대에 맞게 계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시리즈의 레터링 선명하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쭉 떨어지는 라인들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면서, 이쪽에서는 굴곡 같은 것들도 과감하게 가져가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가 이런 점들은 참 잘 해주고 있고요, 테일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호불호가 나뉘는 디자인에 있어서의 아쉬운 포인트들을 테일램프가 한몫 단단히 해주면서 상쇄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뒤에서 봤을 때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넓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바디라인 좋습니다.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 솟아있는 트렁크 리드 부분의 마무리 좋고요. 범퍼는 깔끔한데 디퓨저를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스포티한 느낌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기는 바닥을 향해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양쪽 듀얼로 양쪽에 다 자리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BMW 이 엠블럼 아래를 살짝 누르면 동작을 하는데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BMW가 전통적으로 트렁크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패키징이 너무 꼼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프 클럽백 가로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소하지만 깊이 있게 파여서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도록, 그래서 긴 짐을 앞으로 쭉 밀어서 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놨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에 후크를 마련을 해 둬서 바로 그냥 이 쇼핑백 같은 것들이나 뒤쪽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삼각대 위쪽에 자리 잘 하고 있고, 여기 손잡이 같은 것들도 배려를 해 놨거든요. 양쪽으로. 저런 부분들의 센스 좋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BMW M의 색띠가 예쁘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 치밀감 같은 것들, 기밀감 같은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밋밋하게 가져가지 않고 약간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적절하게 그레이랑 섞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디자인이나 이 소재 같은 것들이 과감하면서도 좀 절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터랙션 바는 확실히 좀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도어 핸들이 일반적인 차량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레버 잡아당기면 뒤쪽에 전동 트렁크 작동이 가능합니다. 맥포켓 각도가 좋아서 물병 같은 거 보관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플레이트에 별도로 알루미늄이나 이 LED 조명 같은 것들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가능한 시트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큼직해서 좋았는데 조금만 더 쿠션이 말랑말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살짝 있고요.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너 커튼만 여닫을 수가 있고 이 틸팅이나 오픈 기능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센터 터너는 살짝 높은 편이라서 팔을 거치하기에 되게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왔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깔끔한데요, 일단 공조장치도 에어벤트도 보면은 요 작은 부분에서 상하좌우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인데요, 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감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좀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이 드는데 NVH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클러스터는 12.3인치 그리고 AV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14.9인치로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도 좀 들려드려 보고요. 안쪽에 메뉴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AR 기능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벽 쪽에 가깝게 주차를 해 두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을 했을 때에도 내비게이션 연동이 아주 잘 됩니다. HUD가 굉장히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서의 메뉴 구성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뭐 디렉셔널 뷰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이 여기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가죽은 아닌데 요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좌측에는 깔끔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랑 이 안쪽의 메뉴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설정하려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메뉴 구성을 다시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됐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핸들 아래 부분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M 로고 선명하고요. 패들 시프트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클러스터 널쩍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4인치가 넘고 15인치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요.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후진 보조 장치라고 해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자동으로 차량이 주차를 해주는 주차 보조랑 같이 뒤쪽으로 빼주는 그런 기능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이코닉하게 복잡한 메뉴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BMW가 확실히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트 컴포트 부분은 편의 하차 기능이라든가 컴포트 셋업이라든가 위치 자동 설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조장치를 지금 제가 매우 약하게 틀어놨는데도 약간의 소음 같은 것들은 전달이 되고요. 좀 꺼볼까요? 네. 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 터치 타입입니다. 그리고 공조장치가 이 아래쪽에서 상하좌우로 이렇게 여기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람을 막고 여는 거는 전자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될 것처럼 생겼는데 왼쪽 한쪽만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테두리 부분은 앰비언트 라이트 적극적입니다.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볼륨 컨트롤은 돌돌돌 굴리는 방식이고 마이 모드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같은 것들도 꾸며져서 좀 운전자의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터치해 주려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시동 스위치 뒤쪽에 토글 타입으로 크리스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P 버튼이 따로 없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면서 바로 그냥 P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도 바로 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양문형으로 암레스트가 열리고 안쪽에 공간이 BMW가 참 약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됐죠.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잘 갖춰져 있고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누르는 방식이고요.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감은 굉장히 꼼꼼하고 고급스럽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재도 천정으로 올라가는 소재도 꼼꼼하게 잘 적용을 해뒀고 클립이 굉장히 큼직해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거울은 LED 조명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SOS 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썬루프 유리 면적은 정말 넓은데요. 천정 전체가 유리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도 굉장히 큼직한데 틸팅이랑 오픈이 안 돼서 그 부분 아쉽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명은 LED로 터치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하죠.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갖추고 있고요. 앞쪽하고 같은 디자인이고 이쪽에 매포켓이 꽤나 넉넉합니다. 발 공간이 가운데 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성인 남성 3분이 앉게 되면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트는 안장 착자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땐 다소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생각보다 앞쪽은 크고 조금 더 폭신했으면 좋겠는데 덜 폭신했고 뒤쪽은 작은데 보기랑 다르게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에어벤트가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그리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도 각각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조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이 있어서 여기에 테이블 같은 거 연동해서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뒤쪽에서도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쓸 수가 있고요. USB-C 타입 단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필러에도 보면 이렇게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조장치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실내 온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같은 거를 기대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가격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실내 구성은 낮에 보더라도 인터랙션 바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요. 기본기에 충실한 것 같으면서도 좀 화려하고 봤을 때 신차 느낌,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너무 예쁘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콕핏 구성이 몸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큰 차량을 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좁은 골목길 같은데 지나다닐 때 약간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의 세단을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시승 차량의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1.1km고요. 도심에서는 9.9, 고속도로에서는 13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7.8에서 8.3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승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거든요. 그리고 BMW 코리아에서 지금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를 시승 차량에 앞뒤 모두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당연히 좋지 않은 곳에서 운행을 할 때 이 생각보다 좀 쫀쫀한 느낌이 있거든요, 서스펜션이. 그래서 약간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서는 또 잔진동 같은 것들도 아주 잘 걸러줍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드라마틱한 어떤 연비 상승보다는 다른 것보다 좀 친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운전하면서 체감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오토 스탑앤고 작동이 될 때 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에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그 잔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잘 잡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뒤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날카롭고 기민한 핸들링이 BMW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도톰하다 보니까 조작할 때의 어떤 좀 스포티한 감성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어는 앞쪽에서는 저단에서는 조금 촘촘한 느낌이 들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벌어지고 있다, 기어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2리터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지만은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조금은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한 셋업 같은 것들의 어색한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유리가 조금 두툼하긴 한데 이 실링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에는 이견이 없고요. MVH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BMW답게 초반부터 날카로운 느낌, 꾸준한 담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고 있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이 브레이크 쪽에 조금 이 부하를 걸어서 약간의 다른 변화, 조금은 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브레이크 개통의 피로도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할 때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시동 켜졌다 꺼졌다 할 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그 소음 진동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은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갔을 때 경쾌한 느낌이 좋고요. 다만 530i 정도라고 하면 배기도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들리는 그런 배기 말고 엔진하고 이 쭉 뒤쪽으로 이어지는, 엔진에서부터 이어지는 배기 시스템에서 올곧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인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뒷좌석이 실내 리뷰 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서 있는 것 같아요. 안장의 이 쿠션감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편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메인 클러스터랑 AVN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클러스터는 12.3인치, 그리고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14.9인치라서 화면으로 보셔도 아마 굉장히 좀 큼직하게 보일 거고요.
가운데가 살짝 끊겨 있기는 한데 워낙에 디스플레이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최근 차량들을 보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이 쫄깃쫄깃한 쫀득쫀득한 BMW 특유의 이 서스펜션 셋업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무른 쪽보다는 조금 단단한 쪽을 선호하는 이 경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T맵을 제가 지금 설정해 놓고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 연결되는 소소한 부분에도 BMW가 적극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의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실내에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에서도 아니면 기기 간의 연결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연비는 11km고요. 고속도로에서 13km인데 공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승 동안의 평균 연비는 10.3km를 기록을 했고요. 고속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16.2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BMW의 가솔린 엔진 장착 차량들을 보면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술력을 높여서 전기차 시대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될 것 같고 친환경성도 만족시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그런 차량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특히나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 기준 속도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때의 연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유턴할 때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각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꺾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실내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조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유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딱 기준치에서 조금 더 좁은 공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휠러가 조금 두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야를 가려서 답답할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나 이 바깥쪽의 거울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광각 처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끝부분에 광각 처리가 되게 잘 돼 있고 높이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있어서의 답답한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섹션 반은 적응에 조금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너무 적극적이고 화려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상등 작동시키면 막 같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클러스터 안쪽에서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왜 있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이 시선으로 실제 시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카메라에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확인하는 어떤 안전 측면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는 지금 앉아서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바닥에 노면이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노면까지 다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달릴 때는 이게 안전운전에 도움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서 있을 때 아니면 굉장히 좀 천천히 차가 움직일 때 이 바로 앞에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없고요. 조금만 가속 페달에 힘을 줘도 순간적으로 푹푹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BMW답게 참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을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놨고 잃지 않는 그런 BMW다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코너링에서도 좀 정교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속도를 조금 높여서 코너링을 가져갔을 때의
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을 꺼놓고 운전을 해보면 BMW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공도에서 막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유 있는 주차장, 넓은 주차장에 차가 없을 때나 아니면 서킷 같은 데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왜 그 부분을 강조하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도에서만 타기에는 이 차의 출중한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후륜구동 모델은 저같이 운전이 그렇게 막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녀석을 다루기에는 약간의 스킬, 기준 이상의 스킬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차처럼 엑스드라이브가 장착이 돼 있으면 조금 운전이 서투르더라도 그립을 잘 유지해주고 또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재미있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운전 기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을 때 잔진동 같은 것들 잘 걸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노면이 좋은 곳에서 이 정속주행 같은 거 할 때 도심에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보다 조금 더 약간 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단한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차도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 이 i5 모델 E40이나 M60 모델을 타보고 나서 이 가솔린 모델을 타게 되면 530의 엑스드라이브면 가벼운 차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도 있고 꽤 그레이드가 있는 차량인데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상대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를 타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전기차에서 묵직하고 밑으로 좀 깔리는 듯한 무게중심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차를 타보게 되니까 묘하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가벼운 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스펙상 확인을 해보면. 근데 운전을 할 때 전기차를 경험하고 나서 이 차를 경험하고 나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BMW는 도심에서 타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서 달릴 때가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와인딩에서도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고속주행과 와인딩에서 좀 특화된 브랜드가 바로 BMW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엑스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구동력의 배분까지 아주 절묘하게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주고 있어서 그립을 잃지 않거든요. 그리고 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뒤가 약간 실룩실룩하는 정도, 흐를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했을 때에는 킥다운을 하면 이 악셀의 반응, 엔진과 미션의 반응도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이 들고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조금 귓가에 가깝게 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박력 있고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이 구현이 됩니다. 서스펜션이나 엔진과 미션의 반응, 그리고 이 사운드가 그렇다는 얘기죠. 차량들에서는 조금 속도를 낼 때 차가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차량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BMW 530i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착 달라붙어 있는, 밑에서 뭔가 당겨주고 있다라는 안정감이 들 정도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대단히 만족스럽고요. W의 엑스드라이브는 확실히 눈길에서의 안정감이 좋습니다. 후륜 차량이었으면 지금 이 정도면은 휙휙 뒤가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엑스드라이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립을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고, 특히나 시승 차량은 BMW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인데 윈터 타이어가 다 껴 있습니다. 4개 모두 다 윈터 타이어가 껴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륜구동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윈터 타이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엑스드라이브 차량의 윈터 타이어라고 하면 지금 시승 차량처럼요, 눈길에서 크게 신경 많이 안 써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퍼스널이 있고요, 스포츠, 이피션트에서 에코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큰 편이고, 특히나 인터랙션 바의 세팅 자체가 모드를 변경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에 약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 각각의 음역대가 또렷하게 재생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중음대하고 저음대에서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 기본 사운드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5시리즈, 신형 5시리즈 자체가 또 울림통이 나쁘지 않거든요. NVH도 곳곳에 굉장히 좀 꼼꼼하게 반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258마력에 토크가 40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에 있어서의 여유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실키한 직렬 6기통 가솔린 3.0L 엔진의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는 다소 이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을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드를 스포츠로 두고 기어 변속도 S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N모드랑 S모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꽤나 재미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션이 고 RPM까지 잘 버텨주기 때문에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은 조향 보조랑 연결이 잘 돼 있는데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차가 쏠리지 않고 가운데를 잘 유지해주는 이제 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너무 짧아요. 요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한계보다는 법제도 측면에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속히 좀 개선이 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변 환경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법제도가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요 전 세대 같은 경우는 가속에서 약간 좀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모델에서는 가속도 그렇고 감속도 그렇고 운전자가 좀 불편하거나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상 BMW 530i X드라이브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